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구글 웨이모의 현 상황, 즉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과연 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실시함으로써 과연 테슬라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한번 기본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비용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라이다와 같은 고비용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일반적으로 이 자율주행 차가 약 5만 불 그 이하로 책정질 수 있고,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약 30만 불에 가까운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구하는 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 온리 방식은 상당히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AI 학습 모델 최적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를 시행하면서 점점 더 나은, 그리고 더 정확하고 안정성 있는 FSD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4에서 V13.2.9까지 자율주행을 실시함으로써 실시간 현장에서 자율주행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만 되면 V14을 정착한 사람이 타지 않는 무감독 자율주행이 실시될 텐데요. 이것은 그동안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달성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웨이모는 고비용의 라이다와 HD 맵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저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배포된 차량들로부터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서 FSD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는 웨이모가 특정 도시, 지금 현재까지 한 4개 도시 정도 되죠. 에서만 운영되는 곳과 달리 테슬라의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즉 end-to-end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end-to-end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여러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을 위한 슈퍼컴퓨터, 지금 테슬라의 도조와 같은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FSD는 현재 자율주행 2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5단계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과 안정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테스트에서 FSD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거나 또는 가끔씩 신호위반 등의 문제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과연 이런 오류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웨이모도 사고 사례를 겪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제한된 운영으로 규제적 장벽을 넘고 있으며, 그러나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시하므로 다양한 국가의 규제,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안전 검사 통과해야 된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주요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통해서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비용과 제한된 운영 지역으로 인해 손익분기점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차량 생산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차량을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로보택시의 대규모 상용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 즉 저렴한 이용요금이라든지 높은 차량 활용률 등이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10월 로보택시 컨셉을 발표하며 양산 시기와 가격을 공개했는데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FSD 호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OTA, Over the Air 업데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이모의 창업자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2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극복하려면 테슬라는 빠르게 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대규모 상용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FSD를 사용한 경험에 의하면 지금 테슬라의 FSD의 발전은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 효율적인 카메라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와 AI 학습을 통한 기술 고도화, 그리고 규제 승인 및 안정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로보택시와 같은 수익 모델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웨이모가 갖고 있는 한계점, 즉 높은 비용, 제한된 운영 지역을 고려할 때 테슬라는 저비용 구조와 글로벌 확장성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과 규제 준수라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지금 테슬라 FSD V13 2.9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정도 지금 기술이라면 여기서 조금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무감독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자연스럽게 새치기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복잡한 곳에 왔을 때는 테슬라가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정확하게 달려가면서 새치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생기자마자 그 즉시 순발력 있게 움직여서 새치기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렇게 좁은 상태, 그리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그때그때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는데 그리 멀지 않았다는 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주일 후에 실시될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